네, 안녕하세요. 로에니스 임성직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특히 오늘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김도훈 변호사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유류분 정말 많이 다뤘는데 네. 이게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제 지인의 또 알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살아생전 할아버지가 자신의 땅을 특정 아들의 자녀에게, 네, 그러니까 손자에게. 손자죠. 네. 손자 또는 손녀가 되겠지만 그 사람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증여된 땅을 만약에 할아버지가 고인됐을 때 네.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 자녀의 그 손자의 땅을 저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원칙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증여 시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지금 말씀하신 손주 같은 네. 경우에도 일단은 제3자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어야 그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며느리, 사위, 손주는 이제 일단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한 지 1년이요? 네. 그럼 그 1년 넘어가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예외가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을 보시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1년 내에 한 것만 할 수 있지만 쌍방이,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해친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판례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 한 증여라도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라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공동 상속인이 네. 자기는 안 받겠다. 네. 대신 내 아들한테 주겠다. 네. 이게 또 가능한가요? 네. 유류분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이 뭘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혹시 있었나요? 네,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제 유류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형제가 많은 네. 저희 할아버지 또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할아버님께서 만약 손주에게 증여를 한 것이 그 아들에게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에게 하려고 했는데 유류분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세금의 문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에게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밝혀진다면 일단 자녀와 이제 뭐 그 배우자 며느리나 이렇게 되겠죠. 사이가 되겠죠. 아니면은 손주 한테 준 것이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봐서 유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 판례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손주들이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들은 어쨌든 그 부모의 양육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에게 준 것이 사실상 자녀에게 준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사례에서는 이제 유류분 청구를 뭐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께서 자녀와 며느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준 거죠.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다른 자녀들이 그 아들에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인은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 했는데 이 며느리에게 한 것도 유류분 청구가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는 제3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이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 2분의 1 지분을 가져간 게 어쨌든 그 할아버지의 재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아, 그러니까
그 법조항에서 말씀드린 증여를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해야 할 수 있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그 며느리가 이걸 받아갔을 때 그 이제 아버님이 되시겠죠. 네. 아버님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차지한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다른 상속인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다 가족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판례가 있고요. 와, 제 궁금증이 이 변호사님 설명으로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명이 약간 조금 중구난방이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 제3자 말씀드린 사위, 며느리, 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이고요. 제3자는 이제 사망하시기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증여를 한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이 증여로 인해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해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1년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이제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그 증여한 재산이 뭐 그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그 재산에서 상당한 재산이라면 특히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제 그 증여를 이제 며느리나 사위나 그 손주에게 한 증여가 사실상 자녀에게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로엔 이슈 정말 많은 촬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로엔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